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죠. 최 목사는 함정 몰카 취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든 가능한 거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불법 취재입니다. 불법 취재. 네. 일단 함정 취재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과정이 일단 불공정했기 때문에 모든 게 네. 무효고 곱하기 0은 0이 불법이고요. 되는 네, 것처럼요. 이게 마치 이게 대한민국은 원래 그 함정 취재, 함정 수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함정 뭐 수사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일부러 그 그런 성매매 여성처럼 꾸미고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미국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정 취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뇌물을 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찍고서 이 사람이 뇌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취재를 바로 이 최재형 목사가 했다. 이거 사실 목사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한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 사람이 그 사실 친북 성향도 되게 있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본인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한 취재였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아예 성립되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제가 뭐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럼 강신호 변호사님의 의견 아니 어떠십니까? 알 권리가 뭐 뚫린 입이라고 지금 그것도 뭐알 권리로 얘기하는데 아니 네. 지금 뭘 알려고 거기서 몰카로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네. 뭐를 갖다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네. 뭐를 취재하러 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 그죠? 네. 취재 네. 우리 기자님이니까 기자였으니까 네. 기자가 취재하면 취재의 대상과 취재의 목적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를 취재하러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본인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뇌물을 받는다. 글쎄, 그게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 받나 안 받나? 네. 그걸 국민이 알고 싶어 합니까? 네. 예,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범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취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최재형은 기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른 기자가 교사를 해가지고 취재를 합니까? 네. 이거는 취재라는 말도 안 맞는 것이고요. 네. 그야말로 이거는 제가 정치 공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치 공작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불려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범인으로 불려간 거예요. 네.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입죄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1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최재형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최재형 우리 C라고 그럴게요. 네. 최재형 네. 씨한테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그쵸. 않았다면 저렇게 12시간 네. 검찰에 네. 가서 불려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피의자로 취조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욕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최재형 이 몰카 범죄 사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이거는 너무 극악한 범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네. 네. 아니 세상에 몰카를 가지고 여성을 가서 찍는다? 만약에 그 여성이 말이죠. 네. 거기에서 어떤 금방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또 찍어가지고 또 내보내고 말이죠.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뭐 화장을 했네 안 했네 뭐 네. 등등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날 것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한 나라의 영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나라의 영부인에 대한 그야말로 극악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디올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주고서 그걸 받으면 너는 뇌물 받았지롱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거 이래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네. 그건 또 나아가서는 정치 공작인데 실제로 9월에 저걸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11월에 저거를 그러니까요. 공개했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총선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해 네. 주셨었죠. 아니 제가 이제 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 최재형의 그 서울의 소리 공개가 나고 나서 제가 바로 건희상 회장에 복귀하면서 저건 네. 던지기 수법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최재형의 어떤 하나하나의 논리를 깼습니다. 그런 적이 사실 있습니다. 저 액수도 저게 네. 300만 원이라는 액수의 디올을 사실
저도 이제 직접 그걸 구매를 해봤는데 일부러 네. 디올 백이라기보다 약간 디올 클러치나 일종의 약간 장지갑 장지갑? 정도 크기인데 일단 3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일단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네. 그 최재형이 결국 이거는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다. 그렇죠. 일부러 저걸 신세계백화점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상품을 사서 일부러 남들한테 보면 명품백을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 범죄를 함정 수사를 함정 취재를 했다 이런 점에서 더더욱 이거는 최재형 이 사건은 우리가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 돈이 300만 원이 누구 돈이냐면 네. 그러니까요. 서울의 손이 돈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명수 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명수 네. 아시죠? 네. 7시간 서울의 소리 녹취해가지고 기자. 서울의 네. 소리. 그래서 이제 백은종 씨도 20일 날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니 왜 그러면 이명수는 자기 돈을 300만 원씩이나 줘가지고 그렇죠. 네. 최재형한테 그 백을 들려보냈을까? 그러면 이거는 뭔가 공모, 모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이 뒤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고 내지는 음험한 정치 공작의 세력이 있지 않나. 네. 다시 말하면 저걸 가지고 총선에 써먹고 나아가서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가 탄핵 같은 데 써먹으려고 하는 정권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한테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네. 쟤들은 정권을 뺏기면 꼭 공작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공작, 세월호 공작이라든지 그렇죠. 천안함 뭐 여러 가지 공작, 천안함 그 낭설, 그 네. 유언비어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네. 우리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저 좌파들의 음험한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의 이 몰카 취재 행위는 이 언론의 자유와 별개라는 문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론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보도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몰카 취재는 이 사생활 침해나 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부 분야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새로운